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고 아마 생각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길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즉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 공기는 무겁고 거의 만져질 듯하며 말하지 않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진정으로 해독하고 싶거나 해독할 수 없었던 그 하나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속삭임보다 바렐이 더 큰 목소리로, 하지만 결정적인 무게를 지닌 채 그는 이 단어들을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항상 상상했지만 결코 듣지 않기를 기도했던 그 단어들, 그 순간 당신 내면의 깊은 곳이 얼어붙습니다. 순수한 놀라움은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것은 차라리 어떤 예감에 대한 끔찍한 확인입니다. 마치 당신이 항상 무시했던 당신의 일부가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임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을 꿰뚫는 고통은 그 말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교묘하게 피해왔던 진실을 이제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위장은 뻣뻣하게 얼음 같은 쥐임처럼 뭉칩니다. 당신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취소되거나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체 공유된 역사를 소급하여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행복했던 순간을 기만적인 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징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과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놔뒀을까? 지금 이 순간 너무나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약속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만약 당신이 이 예상된 공포의 감정, 이 차가운 예감에 공감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에게 모든 여성이 남자로부터 듣기를 두려워하는 바로 그 문장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왜 이 단어들이 그토록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어들이 그에 대해, 당신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둘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복잡한 심리적 역동성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해주는지 밝힐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유할 내용은 추상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삶을 뒤흔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를 끝내는 문장들입니다. 이것들은 여성을 남겨두고 사랑, 신뢰, 헌신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이 문장들 하나하나에는 특정 심리적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들이 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주는지 이해하면, 바라건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필연적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 쉬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불편하거나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에 대한 지식은 단지 그것들이 올 때 인식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이면에 있는 정서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로 당신을 무장시키고 최대의 취약성 순간에 당신의 자신의 힘과 행동 능력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바로 이 문장들이 믿을 수 없는 여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도 그들을 그토록 깊이 타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강하고 독립적이며 지적인 여성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구들이 unleash하는 감정적 충격에 완전히 unprepared 했습니다. 그들은 이 단어들이 그토록 깊이 베이도록 만드는 심리적 지렛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문장들을 다루기 전에 마리아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 단어들이 마침내 발설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완벽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마리아나는 32세였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관계를 5년 동안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장소도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잘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신중하게 맞춰진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요일 저녁 식사 후 그녀가 접시를 닫고 있을 때 그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모든 것을 바꿀 단어들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가장 힘든 것은 이별 자체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후 6개월 동안
그녀가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순간을 머릿속으로 셀 수 없이 많이 되짚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확히 언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필사적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놓친 미묘한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녀는 발기억을 감량하고 만성불면증에 시달렸지만 그녀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가 공동의 미래를 계획하는 동안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직업적인 양보를 하고 다른 도시에서의 커리어 기회까지 거절했을 때에도 이미 감정적으로 수개월, 어쩌면 1년 이상 관계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크러싱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지 한 건이 아닙니다. 저는 매주 이와 같은 변형들을 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사이에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토대 위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건설했던 여성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그 균열이 마침내 터져 나오면서 전체 건물이 그들 위로 무너져 내리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성을 마비시키는 힙입까지 문장과 그 심리적 무게일. 더 이상 당신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왜 충격적인가? 이것은 단지 감정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투자한 모든 것에 대한 소급적인 가치 절하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맞서 싸울 대상을 주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변했어요. 라는 단순한 말에 어떻게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력감이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부식시킵니다. 이것은 여성 심리의 가장 깊은 핵심, 즉 양육하고 고치고 이를 바로잡는 그녀들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왜 충격적인가? 충격은 배신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비교에서 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동으로 이 유령 같고 알려지지 않은 여성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적절함에 대한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활성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뿐이며 이는 당신이 버려졌고 대체 가능한 낡은 부품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3. 미안해. 단독으로 올 때. 왜 충격적인가? 이 간단한 단어는 파괴의 징조처럼 작동하며 그가 곧 하거나 말할 일에 대해 미리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을 위한 방패로 변하여 당신에게 올 타격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끔찍한 일이 뒤따를 것임을 알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4.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왜 충격적인가? 그는 대부분의 경우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당신과 함께 오는 의무들로부터 공간이 필요해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은 미묘하게 비난을 당신에게 돌려 당신이 너무 강렬하거나 요구가 많았다고 암시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여성이 되려고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물러서기 시작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가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어. 왜 충격적인가? 이것은 관계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그는 당신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소망에 맞추는 것을 멈췄다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의견, 자신의 경계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난은 그가 결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사랑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왜 충격적인가? 당신의 뇌는 당신은 내가 머무르고 싶게 만들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듣습니다. 그가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는 머무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는 떠나면서 이별을 친절로 위장된 감정적인 거짓말인 고귀한 행동으로 포장하려고 시도하며 당신에게 진정한 종결 없이 모호한 느낌만을 남깁니다. 7. 나는 결코 하지 않았다. 왜 충격적인가? 이 단어는 역사를 다시 씁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졌던 대화와 희망을 부인하고 당신이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잔인한 정직함으로 위장된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그는 당신의 기대가 당신 자신의 망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종종 그는 그 약속들을 했고 이제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철회합니다.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단어들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은 그것들이 절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의 작은 배신, 작은 소외, 그리고 양쪽 모두가 어려운 대화를 할 용기보다 안락함을 우선시했던 작은 순간들의 최종 결과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노구로 사용하세요. 남자가 이 문장들 중 하나를 말할 때 패닉에 빠지거나 애원하지 마세요. 대신 잔인한 명확함에 대해 내면적으로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방금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선물입니다. 당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세요. 급진적인 정직함으로 당신이 이 역동성에 기여했는지, 환상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경고 신호를 무시했는지, 혹은 깨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고통을 연료로 사용하세요. 이 고통을 더 신중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일찍 떠날 준비가 된 연료로 사용하세요. 유독한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볼 때 파괴적인 단어들이 유일한 출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진정한 작업은 이 단어들을 듣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필요해지기 전에 떠날 정서적 인식과 용기를 개발하고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상호 존중으로 그것을 끝낼 존엄성을 갖는 데 있습니다.